24년 7월 28일 영화제도 접수하고 시나리오도 쓰는 일상. 안녕하세요. 영화를 만들고 있는 알트 박재원이라고 합니다.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상 속의 작은 영상 기록들을 이렇게 남겨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또 뭘 했나, 어떤 일들이 있었나 남기는 거죠. 뜬금없지만 제가 이번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어요. 화성에 고립된 주인공이 나오는데 생존을 위한 그 기록, 버티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기록을 남기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사실 따왔습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은 그 달 기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뽀짝뽀짝 감자도 재배하고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요. 저는 이 작업실에서 영화를 계속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식들, 그 방향들을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영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 환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환경. 그래서 영화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같이 영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팀을 조직을 해가지고 같이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팀원들은 계속해서 작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제안도 하고 제시도 해요. 이번 달에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이번 달에는 우리 뭐 이런 걸 한번 해볼래? 약간 이런 형식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7월에 진행을 할 게 예천 핸드폰 영화제라고 그 핸드폰으로만 찍어서 영화를 만들어라! 그런 규칙이 있는 영화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번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데 그걸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같이 팀원들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요. 네, 상금이 탐났습니다. 종합상금이 1,500만 원이래요. 1등에서 1,500 타자. 1,500 갔다가 장편 영화 한번 찍어보자! 이게 솔직한 1번 마음이었어요.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우리가 평소 찍지 못했던 그냥 간단한 작업들을 그냥 창의성 있게 아니면 뭔가 자유롭게 좀 제한 없이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좀 공부한다는 마인드로 아무튼 그런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7월 31일 끝으로 접수 마감하고 진행 완료가 되죠. 제 접수 작품은 제 채널에도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달리기라고 있는데 사람들이 뛰어가는 달리기라는 그 컨셉을 가지고 뭐 인생에 대해서 뭐 삶에 대해서 뭐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한 작품이 있어요. 저는 좀 일찍 시작을 해서 일찍 끝냈습니다. 왜냐면 영화 자체가 애초에 달린다라는 컨셉 을 잡아두고 시작을 했어요. 이 컨셉을 왜 잡았냐 하면은 평소에 그냥 카메라 장비를 가지고 배우와 물리적으로 같이 뛰어가면서 막 스펙타클하게 촬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차에 올려가지고 배우랑 같이 뛸 수도 없고. 근데 핸드폰 촬영을 하니까 뭔가 배우랑 같이 뛰는 그런 긴박한 느낌? 긴박한 촬영? 그런 걸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달리기라는 컨셉부터 잡고 그거에 구색을 맞춰서 스토리 라인을 짜고 중심 메시지를 설정을 하고 그 시나리오 쓰는데 3, 4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뭐랄까, 시나리오 쓰기는 하면 할수록 근육처럼 조금씩 늘어간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는 단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쓰는데 부담감은 없겠더라고요. 지금 장편 시나리오 쓰고 있는데 장편 시나리오는 단편 시나리오와 약간 호흡과 느낌 그런 구성도 달라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좀 골머리가 아픈데 일단 그건 챙겨두고 그렇게 저는 예천 핸드폰 영화제는 접수가 이미 끝났고 다른 팀원들 이제 막 접수를 하기 시작을 하는 단계 출품 작품만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뭔가 자기만의 창작물, 자기만의 스토리, 자기만의 영화를 만들어내서 접수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평일에 모였을 때 최종 점검 시사회 그리고 피드백을 했죠. 편집에 관련된 거, 완성도에 관련된 거. 이런 부분 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부분 이렇게 구성해도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일단은 접근 방식, 사고 방식도 다르고 메시지를 던져주는 방식도 다르고 이미지 라인을 구축하는 방식도 달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핸드폰 영화제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막 했던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적으니까 이 작품은 내가 하고 싶은 요소 막 넣고 내가 하고 싶은 방식 넣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막 풀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6개 작품이 느낌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물론 굉장히 다른 다양성이 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걸 시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조금 손발 오그라들 수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조금 넓어지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내가 항상 풀어갔던 방식들
내가 항상 만들어왔던 영화 형식 그걸 완전히 깨부수고 다른 형식의 작품을 보다 보면은 영화라는 게 진짜 정답이 없구나.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고 저렇게도 접근할 수 있고 이게 기존의 상영작들 저는 많이 보긴 하는데 그거와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관객 수는 상관없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와 이거 개판인데 이거 뭐 어쩌자는 거야. 이걸 뭐야 이게. 약간 이런 경우도 분명 있지만 오 참신하다 이런 느낌? 깨달음의 느낌표가 빵빵빵 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스스로 짧은 식견 안에 가둬져 있지 말고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작품들을 진행을 해보면서 내 안의 세상을 좀 더 넓혀가면은 좋지 않을까. 왜냐면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얼마만큼 넓은 많은 시야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만들고 창작할 수 있는 그 작품 그 깊이감 그 넓이가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책 많이 읽어라. 많은 경험을 해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굿 파트너 아십니까? 굿 파트너. 요즘 재밌게 보는 드라마 중 하나인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관계 설정만 얘기를 해보면 장나라 씨가 나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많은 뭔가 가족, 이혼 그리고 남자 여자의 그런 부부 관계성 분명 막장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 관계성에서 나오는 그 가족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작품은 괜찮은데 한번 끝까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로워서 찾아보니까 그 작품을 쓴 작가님 되게 경력 있는 드라마 작가님이 아니고 실제 이혼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한 15년, 17년 정도 했던 분이시고 실제 가족도 있으시고 자녀분들도 있으시고 원래 글 쓰는 걸 좋아했다. 그래서 이혼 변호사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느꼈던 생각들, 그 감정선들 그런 것들을 시나리오 형식으로 드라마 형식으로 만들어서 풀어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작가를 찾아본 이유 자체가 사실은 거기서 일어나는 그 이혼 관련된 느껴지는 감정선들, 그런 판단들 그런 것들이 되게 뭐랄까 섬세하고 더 직접적이고 되게 전문적이었다고 전 생각이 됐었어요. 가끔씩 어떤 드라마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키키키 작가 회사 한 번도 안 다녀본 듯 이것처럼 굉장히 현실성 없는 공감이 안 되는 드라마적 설정 대사, 관계성 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저는 작품으로서도 기능적으로도 작용하는 어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면 나도 쓰는 입장이다 보니 조금 현실성과 조금 동떨어지더라도 기능적으로 혹은 스토리상 흐름이나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를 빌드업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캐릭터나 구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작품은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막장 같지만 현실성 있고 되게 뭐랄까 전문성이 있어서 그냥 궁금했어요. 이 시나리오 작가가. 그래서 찾아보니 현업 15년 이상 이혼 전문 변호사를 하셨던 분이 쓰셨구나. 이걸 보고 느꼈던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를 쓰는데 시간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시간 없다라는 핑계를 댈 수가 없다. 그분은 드라마 대본 뭐 십몇 부, 몇 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십몇 부를 현업으로 변호사 일도 하시고 한 가정의 아내로서도 지금 충실하게 잘 하시고 아이까지 지금 키우고 있는 육아까지 하는 상태에서 드라마 대본을 완성을 해서 그걸 지금 작품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것도 좋아. 심지어 내용이 제 개인적으로 그러면 시나리오를 쓰는데 시간이 없다. 이거는 될 수가 없다. 얘기를 했던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오게 됐던 그 발단 자기 안에서의 세상과 세계관이 넓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 깊이감 그 넓이에서 올 수 있는 자기만의 창작물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실질적으로 그분은 감히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만약에 이혼 변호사 혹은 이혼 분쟁 관련을 해가지고 뭐 작품을 만든다. 어떤 소설 어떠한 영화 어떠한 드라마 이분이 직접 집필하는 것보다 키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좀 하자. 왜냐면 저도 계속 지금 시나리오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장편 시나리오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단편 시나리오는 진짜 많이 써봤는데 장편은 지금까지 한 두 개 정도밖에 못 써서 지금 내공이 아직 부족해요. 그리고 뭔가 뻔한 느낌, 뻔한 흐름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이제 나만의 뭔가의 독특한 느낌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다듬고 섞고 뭐 이러고는 있는데 하루 루틴이 그렇습니다. 일어나서 운동을 합니다. 열심히. 왜냐면은 체력 때문에 뭐 근육맨 뭐 몸이 좋고 싶고 막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 영화 작업 자체도 사람이 하는 거고
그 현장에서는 밀도 있는 체력과 정신력이 갈아 넣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뭔가의 그런 신체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조건 일어나서 운동을 합니다. 술 먹으려고 합니다. 네, 죽고 싶지 않아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서 간단하게 밥을 챙겨 먹고 점심부터 이제 오후 저녁이 전까지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데, 여러 군데서 작업을 하는데 저는 집에서는 죽어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노트북을 챙겨 들고 나갑니다. 어디든 나가요. 여기저기 나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카페에서 많이 했는데 눈치 보이더라. 괜히 미안해. 눈치는 안 주는데 눈치가 보여. 왜냐면은 보통 별일 없다고 하면은 한 5시간, 6시간 정도는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앉아서 6시간 동안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뭔가 계속 비비고 있다고 하면은 미안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괜히 커피를 한 잔씩 더 사 먹어요. 근데 이것도 신경이 쓰여. 어느 정도 시간 지났지? 어느 정도 시간 지났으니까 커피를 하나 더 먹어야겠네?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는 건 아닐까? 딴 걸 먹을까? 딴 거 먹고 싶을 거 없는데 그러면 그냥 앉아있을까? 계속 자리 비비고 앉아있고 미안한데 콘센트도 계속 꽂고 있는데, 이런 잡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카페를 더 안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은 데가 공유 작업실, 나라에서 하는 뭔가 청년센터라든지 그런 데들이 있어요. 보통의 일정 5-6시간 정도 한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공유 작업실을 가고, 도서관도 갑니다. 도서관 가면은 좋아요. 성동 도서관 좋아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학교 때 공부했던 그런 느낌으로, 시험 기간 같은 느낌으로, 다른 일정 때는 짜투리상 한 2-3시간 정도다. 2-3시간 정도밖에 오늘 작업을 못 할 것 같다. 일반적으로 카페 가서 그냥 커피 한 잔 시키고 시원하게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1-2시간밖에 없다 라고 하면은, 이거 말했더니 다른 친구들이 약간 미친놈 보듯이 보던데, 전 PC방 갑니다. PC방 가서 정액 넣어서 시간 돌려놓고 유튜브로 그냥 바다 배경 같은 거 들으면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해요. 근데 PC방 가서 작업하는 게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거라고 스스로 느끼기에는, 내가 앉아있는 시간만큼의 돈은 나는 지불을 하고 있고, 뭐 직원들을 귀찮게도 안 하고, 나는 내 할 거 잘 하고. 제가 만약에 게임을 좋아했다라고 하면 PC방에서 최악이었을 텐데, 왜냐면 바로 게임을 시나리오 쓰다가 막히면 바로 게임으로 돌아가 버릴 텐데,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는 게 없어서 사실은 그냥 시나리오를 그냥 주구장창 쓰고 있어요. 그렇게. 아무튼 이런 루틴으로 저는 이번 주도 뽀고작뽀고작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잘 지내왔습니다. 아마 다음 주는 8월의 시작이라서 8월에 할 수 있는, 8월에 해야만 하는 뭐 프로젝트나 작업들, 영화 관련된 계획을 세우겠죠. 당연히 개인 장편 시나리오를 쓰는 거는 기본값으로 깔아두는 거고, 그 과정들을 조금 더 재밌고 좀 더 느낌 있는 일상 기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날도 덥고 장마도 긴데 잘 보내십시오. 상쾌한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